네, 안녕하세요. 간성입니다. 오미에 대해서, 오미와 기미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또 황제내경의 그 구조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오미론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는 원래 고습하니, 급식 고의 조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조한 거하고 곰이하고 쓴맛하고 지금 같이 간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말하자면 비장의 기운이 습할 때는 어떤 쓴맛이 나는 그 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그 습한 기운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운, 폐가 기운이 힘들 때는, 즉 말하자면은 폐라는 것은 기운이 숙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기운이 밑으로 마치 우산을 덮은 것 같이 밑으로 쑥 내려가는 기운이 있어요. 이제 편안한데요. 그러지 않고 거꾸로 상역한다. 폐의 기운이 상역하고 힘들 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급식 고의 설지라 이렇게 여기서 똑같은 고미가 나왔지만은 이 고미는 어떤 찬 기운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이 위로 솟구친달지 기가 역상할 때 약간 청량한 기운으로 조금 차가운 기운으로 살짝 내린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고미를 써서 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설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밑으로 좀 기운을 내리는 걸 뜻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고미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장에서도 또 그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쓰는 고미는요, 또 이 같은 고자인데도 여기에서는 좀 단단히 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미라고 하는, 왜 그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 중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을 할 때도 지금 보시면 제가 비장에 관한 얘기, 폐장에 관한 얘기, 신장에 관한 얘기,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미가 쓰였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좀 전에 예를 드린 그 신장의 그 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조습, 그러니까 막 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열한 기운을 써가지고 그 습한 기운을 좀 말린다. 원래 그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고 잘못하면 습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어떤 약재로 친다면은 이런 쓰면서 열약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 오수유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유라는 약이 바로 고열한 약으로 이러한 그 차거나 습한 부분을 좀 단단하게 다지고 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기미론을 봤을 때에 용약이다, 약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진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신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매울 신자, 달감자, 그리고 발산위양이라 그랬습니다. 발산하는 기운이고 양의 기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산미, 신맛이라던가 한미, 고미는 통설하는데 통해주고 밑으로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음이라고 봤어요. 아까 발산은 위양이라고 그랬고 통설은 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미를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나눴는데요. 신감이라는 거는 맵고 단맛인데 좀 경쾌한 의미, 산뜻한 의미, 이러기 때문에 발산을 맡았기 때문에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이라고 보는 것이고, 산미, 새로운 그 시큼한 맛이라던가 한미, 고미는 우리가 전부 좀 약간은 둔탁한 것 같으면서도 수렴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음과 양의 구별이 좀 가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좀 한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그 신감을 발산하기 때문에 위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경에 나온 얘기죠. 이 단맛을 어떻게 발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또 감미의 다른 그 해석을 보면은 감미 완지라 그래가지고 완화하고 중화시켜주고 릴렉스하고 이완한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시켜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 어떤 이 완화하고 이완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뭉치고 응결된 것을 갖다가 중화시키고 풀기 때문에 뭉치는 것은 양으로, 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흩어지는 거는 양으로 보는 그 관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라고,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약재 하나만 더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참 많이 드시는 인삼, 귀한 약재죠, 이게. 인삼의 맛을 볼 것 같으면 달다 그랬습니다. 대보 원기하고 크게 기운을 보하고 또 지갈생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영유의 기운을 잘 조절한다. 대보 원기라던가 영유의 기운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것은 다 인삼이 갖고 있는 발산력. 이것이 뭐 기운을 이렇게 모은다는 뜻이 아니고 기운을 이렇게 풀어 헤친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양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인삼이 이게 양을 많이 보태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또 아까 음양 구별할 때 음을 산미, 한미, 고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렴하는 기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운맛이나 단맛보다는 확실히 더 많죠. 수렴이다. 수렴인데 통설이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확실히 용설이라는 거는 용이라는 거는 통하는 길은 통하는 건데 설은 아래로 나가는 것이고 용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먹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토하기가 쉽고요. 그렇죠? 대황이라는 약재를 그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요. 대황은 적게 쓰면은 소통을 하지만은 대황을 갖다가 양을 자칫 넘겨 쓰면은 설사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량을 쓰면은 수렴을 해가지고 음기를 모으는데 소통이 되고 양을 조금 많이 쓰면은 수렴은 하되 수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직체가 너무 이게 좁아져가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설의 형태로 터져 나와서 어떤 그 설변의 예와 같이 대황을 많이 먹으시면 설변이 된다라는 예와 마찬가지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신다면은 여기 뉴저지나 이런데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해안가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은 바닷물이 해안가에 와가지고 해안가에 부딪히면은 포말이 되죠. 흰 파도가 돼가지고 부서지죠. 이 원리도 어떻게 보면 통설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약을 갖다가 달여가지고 삼배에 받쳐가지고 짤 때 좀 쭈르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 개념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산함고의 통설이 돼서 이것이 위음이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맛은 오미는 우리 인체에 어떤 장부에 더 많이 가는 것인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쳐다볼 것이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아주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산미, 그런 신맛. 제가 요 전 시간에 임신했을 때 그 신맛이 굉장히 땡기는 임산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한 신맛은 산미는 산입간이다 이랬거든요. 자, 신맛은 간으로 많이 간다. 그 다음에 매운맛 신입해다 이랬어요. 폐로 많이 간다. 고입심이다. 그런 쓴맛, 쓴 기운은 심장으로 많이 간다. 실제로 황련이라는 약재가 심장에 열을 쫙 내려주는데 많이 내려주는데요. 그 황련의 맛은 굉장히 씁니다. 그 다음에 함미, 함입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뭐 대표적인 예를 뭐 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이 있으면서도 뜨거운 열이 있으면서도 그 조한
이래가지고 습한 기운을 말려주린다고 한 그 한약의 예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짠맛은 신장으로 간다. 또 단맛은 비장으로 간다. 아까 짠맛을 한약을 예를 들었던 거는 오수유를 아까 예를 들었었죠. 음식이든 약이든 간에 오미를 다 먹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장부에 경락에 온몸에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조직체에서는요. 필요한 오장육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댕겨 쓴다. 우선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선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에 보면은 산입간이라고 안 그러고 산선입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해라고 안 하고 신선입해 이렇게 썼거든요. 그 참 재밌는 개념이죠. 먼저 쓴다. 필요한 데서 자기 필요한 거를 먼저 갖다 쓴다. 이러한 그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심장, 폐, 콩팥은 겨울 춘하, 추동 4계절과 같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장수장입니다. 그게 생장수장하는 것이 원래의 그 성정이다. 간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많을 때, 너무 심할 때 이게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임신한 임신부를 예를 들었었죠. 자연스럽게 그 신맛이 땡겨져 가지고 어떤 수렴하는 기운으로 애초에 너무 간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고 승달을 해서 기운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너무 무르지 않게 너무 흩어지지 않게 말하자면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승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키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키 크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녀분들이 키 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기운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행에서는 목적으로 보겠고 그런 간기의 그 승달하는 방향, 승달하는 기운이 아이들이 키 크는 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달하는 기운을 막아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참 속된 말로 버릇이 없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을 적당히 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가시면은 왜 키 크는 약을 한의원에서 지을 수 있나라는 어떤 하나의 그 원리도 이 오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신맛 말고 다른 맛도 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